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2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휴 동안 타 지역 교류와 가족 간 접촉이 늘어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광주에서는 지난해 추석보다 5대 범죄 발생이나 112 신고는 적었지만 가정폭력 범죄 신고는 늘었습니다. 화순군이 광주와 전남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경제를 빅데이터로 들여다본 결과 경제 분야에서도 안전이 단연 화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광주 전남에서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타 지역 확진자였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추가 확산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22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5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31명의 확진자가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곳에 거주하다 추석에 고향을 찾았다가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을 방문해서 또 증상이 있거나 또 의심나면 이제 검사원 사례가 되겠는데요. 아마 타 지역 이렇게 사례가 증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항입니다. 연휴 기간 총 168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를 통한 감염과 가족 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에서 타 지역 확진자를 통한 감염은 20여 명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연휴 기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 약 3명 중 1명이 가족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학교를 다닌 것으로 확인돼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연쇄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 추석 명절을 거치면서 가족 간 감염이 더욱 늘진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감안하셔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접촉자로 분류되면 동거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를 막으려면 고향을 방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화순군이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화순군은 자체 예산 9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소득 하위 88% 대상에서 빠져 정부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 3,900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 자체 국민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1일부터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주어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심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 심리 지원단을 11개 반 138명으로 확대하고 확진자와 격리자, 방역 인력 가운데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소 인력과 협력해 고위험군을 발굴해 사전 심리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 내내 날이 좋아서 가을 정취 즐기기 참 좋았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날이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까지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광주공항에서는 안개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그치고 나면 다시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날 전망이고요. 날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여전히 큽니다. 낮 동안은 선선하더라도 특히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할 수 있으니까요.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MBC와 세안대학교의 공동 특별기획,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간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전후로 지역 경제 정책의 관심사도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미세먼지, 에너지 같은 기후 변화 이슈가 많이 등장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거리두기, 장기화 등 지역 경제 관련 단어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지난 2018년 겨울 사직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주 시내 모습입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과 생활 속의 불편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시민들을 괴롭히는 주범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우중충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한데 저녁 때 이제 되면 목이 칼칼한 그런 느낌도 받고.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큰 관심사였는지 빅데이터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나온 신문과 방송기사 약 10만 건과 지자체 공공 데이터들을 분석해보니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미세먼지, 공장, 에너지처럼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단어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와 환경 이슈가 외부 활동, 나아가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시민과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로 새로운 키워드들이 떠올랐습니다. 확진자, 거리두기, 장기화가 지역 경제와 관련된 주요 연관 단어로 등장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람들의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됐고 이 같은 생활상이 경제 정책에도 크게 반영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내적인 내실을 기하고 안전이나 건강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지역이 모두 함께 잘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키워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까? 빅데이터는 스마트 시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나 재택근무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스마트 시티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네, 앞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세안대학교 AI 빅데이터 연구소 이동수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지역 경제와 관련된 이 코로나19 이전에만 나타났던 그 특징적인 단어 중에 미세먼지가 눈에 띄는데요. 이 외에도 빅데이터는 코로나19 이전의 지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가요? 네, 코로나19 이전의 지역 경제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으로 좀 알 수 있었는데요. 먼저 미세먼지, 환경, 에너지, 태풍 등의 단어 출현 등은 기후 환경 관련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지역 기업 또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공장, 현대차, 도시재생, 금호타이어 등의 단어가 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기후 환경과 지역 기업 등 이 관련 단어가 많이 출현되는 이유는 사회적 규제 때문인데요.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은 환경 오염을 높일 것이고 반면에 사회 환경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과 환경 규제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이 두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기후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빅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경제 정책에서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시민들의 관심 분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이전에는 기후 환경 정책에 관련된 단어들의 출현 빈도가 매우 높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 거리두기, 안전, 예방, 같이 생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위드 코로나 준비를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빅데이터는 이미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었다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예고하는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극복, 온라인, 대응, 뉴딜, 돕다 등의 단어들이 그 예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일상생활에서는 재택근 등 스마트워크가 일상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스마트시티 조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앞으로 지역경제와 관련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지역경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뚜렷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경쟁과 혁신 중심에서 코로나19 이후에는 문제 중심의 지역경제는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관계, 협력, 소통, 상생 및 경쟁과 혁신의 등의 단어가 좀 출연을 했었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통합, 현안, 극복, 대응, 돕다 등과 같은 문제 중심의 현안 극복에 대한 인식 변화로 새로운 지역 공동체의 정신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바라본 코로나19와 지역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에 주택에서 불이 나고 또 해상에서는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리는 등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추석 연휴 사건 사고 소식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주택가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고 하늘 높이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목포시 산정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것은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밤 10시쯤. 가스통 폭발로 시작된 불길은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웠습니다. 목포의 한 상가 건물에서도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화순군의 한 국도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SUV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와 시외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아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8일 목포 고화도 선착장에서 차량이 후진을 하다 바다로 추락해 해경에 의해 운전자가 구조됐습니다. 완도 금일도에서는 갯바위 낚시를 하던 60대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고 지난 20일 진도 하구자도 해상에서 긴빨 작업을 하던 어민이 바다에 빠져 해경이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실종자 수색이 좀 많네요. 네, 아직 계속 수색 중인데. 한편 경찰은 연휴 전후에 강도 빈집털이 등 전남 지역 범죄 신고는 지난해보다 3.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광주의 5대 범죄 발생률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지난 13일부터 열흘 동안 종합 치안 활동을 한 결과 지난 추석 연휴에 비해 강도와 절도 등 5대 범죄 발생률은 5.9%, 전체 112 신고 건수는 9.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불화로 자칫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6.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야구 심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야구 심판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북구의 한 가게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손님을 넘어뜨린 뒤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지역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지난 2017년 52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94명으로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희 의원은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고독사의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했습니다.
혹시 조도 만두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도해 섬 해안가와 숲속에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그리고 아름다운 빛깔을 간직한 야생화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의 한 바닷가 야산, 조도만두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도 조도에서 처음 발견됐고 열매가 만두를 닮아서 조도만두나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나무에서 녹두만한 연녹색 꽃이 피었습니다. 조도만두나무는 암수 한 그루라서 한 나무에 암꽃과 숫꽃이 함께 핍니다. 9월에 열매가 있게 되면은 마치 만두 속살이 터지듯 붉은 열매가 드러나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소중한 유전 자원입니다. 산길을 천천히 걸어오르다 보니 독특한 모양의 야생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긴 잎나비 나물입니다. 나비 나물과 비슷하지만 잎이 훨씬 좁고 깁니다. 산을 내려와 바닷가로 향하다 보니 매혹적인 꽃이 발길을 또 멈추게 만듭니다. 바닷가 산지에서 자라는 야생화 다도의 비비추입니다. 전남 진도와 완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만 분포하는 한국 특산 식물로 곱게 자라는 모습은 선비의 절개가 느껴집니다. 우리 지역 바닷가에서 한여름에 너무나 색이 고운 다도의 비비추 꽃을 볼 수 있어서 해마다 찾아가곤 합니다.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야생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신생구단인 광주 AI 페퍼스가 다음 달 19일 창단 첫 홈경기를 갖습니다. 광주 AI 페퍼스는 다음 달 19일 오후 7시 홈구장인 염주종합체육관에서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총 36경기의 V리그 시즌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오는 30일 AI 페퍼스는 광주시청에서 창단식을 열고 유니폼과 구단기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급여 일부에서 모은 돈을 소외계층을 위한 생계비로 지원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등이 모금한 3,500여만 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 광주시민 35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모금을 희망하는 공직자 등의 지난해 급여 가운데 끝자리에 해당하는 1,000원에서 10,000원 미만의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마련됐습니다. 광주 동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일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책 낭독 사업을 진행합니다. 광주 동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아 200명의 낭독 활동가를 모집하고 오는 27일부터 집을 방문해 안부 확인을 하던 것을 전화를 통한 책 낭독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가 200명을 넘을 경우 소외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선정된 낭독 활동가는 한 사람당 10명의 어르신을 담당해 책을 읽어줄 예정입니다. 신인 국악인들의 등용 무대인 제29회 임방울 국악제가 열립니다. 임방울 국악진흥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광주 빛골 시민문화관 대공연장 등 8개 경연장에서 제29회 임방울 국악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는 아마추어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 대회를 열어 입상자 50명에게 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자 홍재규는 여유있게 홈으로 1루에 있던 강백호는 3루까지 장성호도 2루까지 들어갑니다. 장성호의 1타점이 2루타. 오늘 경기 먼저 앞서 나가는 KT 위즈입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타구를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 강백호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또 한 점 못하는 KT 위즈입니다. 호잉의 1타점 희생 플라이. 점수는 2대0입니다. 주연투 중견수 미끄러지면서 잡았어요. 자, 공을 놓쳤나요?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이하도 추격을 시작합니다.
유격수가 잡겠다는 시도. 유격수 박찬호 선수가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